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지난번 컨텐츠 중에서 서브모터 내용이 참 어려웠었죠. 오늘 아마 그 다음으로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신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편한 내용들만 할게요. 자동화 제어 분야에서 서버와 통신이 양대 산맥입니다. 간단한 내용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메모리를 공부하면서 1비트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1비트는 한 개의 전기 신호로 ON과 OFF를 구분할 수 있는 단위인데요.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1과 0이 되죠. 통신도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옛날 선조들은 위급 상황을 멀리까지 전달하고자 봉화라는 것을 세우고 위급 시 불을 붙여 멀리 있는 곳까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1비트 통신의 간단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 붙어 있는 상태라면 위급한 상황, 불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위급하지 않은 상황, 이렇게 효과적으로 멀리까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봉화를 그림으로 그리기 어려우니 조금만 현대식으로 바꿔 LED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스위치가 열려 램프가 꺼진 상태, 스위치가 닫혀 램프가 켜진 상태, LED를 이용해 1비트 통신을 하는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이제 패러럴 통신이라는 것을 해보기 위해 간단했던 LED를 8개까지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LED가 전부 켜져 있는 상태를 1111, 1111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LED가 전부 꺼져 있는 상태를 0000, 000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0000, 0001이라면 전진해도 된다. 0000, 0011이라면 빨리 전진해라. 또는 0000, 0100이라면 후퇴해라. 0000, 1100이라면 빨리 후퇴하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8비트 패러럴 통신의 기본 아이디어이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장비에서는 이 패러럴 통신을 LED가 아닌 릴레이나 트랜지스터 등을 활용하여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패러럴 통신은 시리얼 통신 대비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케이블과 트랜지스터 혹은 릴레이가 많이 사용됩니다. 8비트 통신이라면 8개씩 사용이 될 테고 16비트 통신이라면 16개씩 사용이 될 테니까요. 패러럴 통신과 다르게 LED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분할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기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8개의 LED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LED로 8초 동안 신호를 나눠서 보낼 겁니다. 1초 동안을 1개의 신호로 사용해서 8초 동안 총 8번의 신호를 나눠서 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8초 동안 LED가 계속 켜진 상태라면 1111, 1111 신호로 받아들이고 8초 동안 LED가 계속 꺼진 상태라면 0000, 0000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4초 동안 LED가 꺼져 있다가 4초 동안 LED가 켜져 있었다면 0000, 1111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어려운 기술이겠지요.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LED 수가 줄어들거나 케이블 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도 비트 수가 가변적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8비트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생각해보면 패러럴 통신보다 느릴 것 같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전송하는 데이터 라인 수가 적어서
시분할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도 시리얼 통신이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패러럴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내야 하는 반면에 시리얼은 빠르게 보내놓고 검증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일반적인 통신은 전부 시리얼 통신입니다. 하지만 자동화 장비에서는 패러럴 통신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게 시리얼이고 어떤 게 패러럴인지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시리얼 통신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8비트 통신을 하는 대표적인 통신이 RS232C입니다. 규격으로 정해진 신호선은 여러 가지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닥의 선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라운드 선과 리시브 선인 RX, 트랜스미트 선인 TX, 이렇게 세 가닥의 케이블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리얼 통신이죠. 하지만 프로그램을 구현하거나 실제 사용할 때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패러럴보다는 많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8비트라는 데이터를 보내고 또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서로 통신 속도도 맞춰야 하고 서로 약속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통신 속도인 보레이트, 그리고 에러 검출용 비트인 페리티 비트, 7비트 혹은 8비트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인 데이터 비트, 또 데이터를 보내고 한 사이클을 쉴지 두 사이클을 쉴지에 대한 설정인 스탑 비트 등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양쪽이 모두 똑같이 설정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RS422이라고 하는 통신이 있는데요. RS232에서 조금 발전된 통신 형태입니다. 아직 우리는 입출력 회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긴 하지만 RS232C는 출력 타입이 오픈 컬렉터 출력인데요. RS232와 다르게 RS422은 라인 드라이브 출력입니다. 그라운드 선이 존재하고요. RX 선이 하나가 아닌 RX 플러스, RX 마이너스 두 개가 존재합니다. RX를 하나만 보내는 것이 아닌 반전 신호로 RX 마이너스까지 같이 보내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TX 또한 TX 마이너스까지 같이 보내게 됩니다. 왜냐?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도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깨비는 구독자님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같네요. 이렇게 통신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RX 혹은 RX 플러스는 그라운드 대비 양전화가 걸리는 신호선이고 RX 마이너스는 그라운드 대비 음전화가 걸리는 신호선인데요. 언뜻 보기에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큰 기술이 사용된 겁니다. 보통 RX와 TX는 다른 것과 연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노이즈가 생긴다면 이 그라운드를 통해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깨비 용어로 그라운드가 꿀렁거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라운드가 이렇게 꿀렁거리게 되면 신호선이 없어져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들들과 같은 라인 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그라운드가 꿀렁거리게 돼도 다른 선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라운드가 양쪽으로 꿀렁거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아주 좋은 기술이죠. 노이즈에 상당히 강해지게 되는데요. 또 이 라인 드라이브 통신 방식은 두 개의 케이블이 꼬여진 선인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사용해야 안전성이 극대화됩니다. 또 흔히 사용되는 UL2464 케이블에서 꼬임선의 경우에는 대부분 쉴드 케이블입니다. 쉴드는 반드시 접지에 연결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고 쉴드선은 반드시 접지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번엔 485 통신입니다.
485 통신은 422 통신과 같은 구조인데 RX 플러스와 TX 플러스를 합치고 RX 마이너스와 TX 마이너스를 합친 통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내는 선과 받는 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라운드 선과 시그널 플러스 선, 시그널 마이너스 선 이렇게 3개의 선을 사용합니다. RS232, RS422, RS485까지 알아보았는데요. RS232 통신 대비 RS422, RS485는 노이즈에 강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422과 485의 차이는 뭘까요? 422 통신의 경우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마스터 한 곳에서 TX를 통해 데이터를 보내려면 그 케이블은 다른 슬레이브의 RX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으로 통신이 됩니다. 슬레이브끼리는 통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전적으로 마스터를 통해서 통신이 되게 되죠. 이러한 통신을 1대 N 혹은 1대 다 통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485의 경우 이러한 구성이 되는데요. 보내는 선과 받는 선이 같기 때문에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가 아닌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요. 슬레이브가 따로 없이 모든 디바이스들이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내용이 재밌어지죠. 특히 통신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재밌고 할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재미있게 방송을 하고 싶은 깨비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